여러분들 실기할 거에서 요거가 두 개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 매도 가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간의 재분류가 가능해요. 왜? 이익 영향 안 주거든. 서로 간에 재분류해도.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실제 기출 문제 있거든요. 자, 어디냐면은요. 106회? 기출 문제집 몇 페이지냐면요. 736. 교재 736페이지에 4번이에요.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 왜 학교에 두고 왔어요? 공부하느라 두고 왔구나. 그죠? 왜 대답 못해요? 맞대요? 잘? 이렇게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 다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문제 풀어야 되겠어. 이론으로는 평가했다 이렇게 안 줘. 여기 있잖아. 미실현 이렇게 줘. 미실현 소리 이렇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미실현 이렇게 나오면 평가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미실현 이렇게 있잖아. 미실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맞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처분 이익 손실이 아니라 미실현.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1번입니다. 1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손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영업의 손익 처리해야죠. 1번이 땡. 그죠? 이건 매도 가는 증권이다 설명이죠. 1번은. 그 다음에 2번 방금 했던 거죠. 단타 치다가 시장손 현실하면 매도 가는 장기 투자자 강제로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맞죠?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무객이다. 그리고 4번. 그죠? 여기 여러분 꼭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이라는 사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로는 채무증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를 유가증권이라고 장난치면 틀린 거예요. 유가증권은 주식 사채를 포함한 말이고, 채무증권은 사채만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만기 보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어요. 어차피 오늘 숙제 낼 거에도 유가증권 문제 많으니까. 자, 이제는 이건 저번에 했던 거고요. 넘어갑니다. 여기 매도 가는 증권 좀 할게요. 넘어갈게 좀. 요거 별표에 별표. 자, 별표요. 이미 회계 1급 때 배우신 내용인데요. 다시 좀 설명할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요걸 통해서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하려고. 교재 없어요. 회계 1급 때 배웠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있죠. 주식을 발행할 때 꼭 외우셔야 될 게 우리가 자본잉여금 있죠. 우리 자본은 시험에 말 문제로 정말 많이 내요. 너무 좋아요, 자본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현실에서, 왜냐면 법인들은 자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자본잉여금이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그래서 이익 본 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맞죠?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에서 이익 본 건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왜? 단기순이익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게 아니거든. 맞죠? 그럼 이익잉여 꽂히니까 아직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은 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주와의 거래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를 주주와의 거래라고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본 개정 과목이 전부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내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잖아요. 맞죠?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아마 여러분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배우셨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면 우리가 자본 조정의 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왜냐? 우리가 자본 조정은 뜻이 이래요. 자본 조정은 뜻이 주주와의 거래는 맞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또는 임시적인 항목 이렇게 돼 있어요. 했죠? 그럼 이건 주주와의 거래인데 이익 본 거 아니잖아요.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아니니까 자본 조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유가. 그래서 주식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처음 보시면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소각하는 걸 감자라고 하죠. 감자. 맞죠? 그래서 내가 없애려는 주식보다 싸게 사왔어. 이득, 손해. 이득. 그때 우리 감자 차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주한테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니까 주주와의 거래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감자 차익, 맞죠? 자본잉여금. 반대로 없애는 주식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주고 사와서 소각하면 그때는 손해 나는 거니까 감자, 차손. 그죠? 그래서 이 둘도 서로 간의 상계. 많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기 주식 거래요. 내가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았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말 문제로 많이 내는 게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이다라고 정말 잘 낚이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름에 처분이익 들어가니까 수익이다라고 하면 잘 낚여요. 근데 왜 자본잉여금이냐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어디에 팔아요? 주식시장에다 내가 팔아. 주식시장에다가. 알죠? 그럼 주주와의 거래 봐.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주주와의 거래예요. 그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니까 회계에서는 요거 자본잉여금이지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죠?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비용이 아닙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손해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다. 개 같은 논리예요. 아무튼 좀 이상하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동의되시겠어요?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정말 많이 내요. 자본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엄청나게 내댑니다. 진짜. 그죠? 특히 요 증자하고 나중에 자기 주식은 꼭 필수로 분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자본의 구성 요소죠. 자본이 자본 동네에서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가 자본에 속하는 하위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잖아요. 이득 본 거니까 자본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 거래에서 이득 본 거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얘는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봤잖아요. 손해봤으니까 자본 조정에서 차감한다 그러거든요. 했죠. 그럼 자본 조정이 자본의 하위 항목이죠. 하위 항목이니까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는 자본의 마이너스라고 해도 됩니다. 했죠. 그럼 이 둘을 상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본의 마이너스인 걸 싫어해요. 왜? 부채가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맞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인데 자본이 음수다라는 건 자산이 많은 거예요? 부채가 많은 거예요? 부채가 많은 거예요. 재무구조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은 건 우리 회사의 결함이죠. 맞죠? 우리 회사의 결함이니까 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으니까 상계하면 자본의 마이너스가 표시가 안 되거나 조금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마치 일상생활에서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너는 얼굴이 어떻길래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이거 설명드리면 저 째려보신 분들 계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지각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수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결함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뭐냐면 그 세수는 하고 기초 화장품 바르고 한 거예요. 선크림까지. 맞죠? 그럼 완벽하게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풀로 메이크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결함이 오해하지 말라니까. 넌 네 얼굴 어떤데 하지 마시고 결함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결함 좀 감추고 싶잖아. 맞죠? 집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잠옷 입고 화장 하나 하시나요? 혹시 집에 계시면? 그죠? 안 하시죠? 그죠? 나갈 때는 화장하잖아요. 맞죠? 어떻게든 좀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둘을 서로 간에 상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럼 갑자기 유가증권 하다 말고 얘를 왜 하냐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매도 가는 증권 때문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둘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둘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정확하게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왜 손실이 들어가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여야 되지. 맞죠? 근데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의 하위 항목 맞아요? 맞죠? 맞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다라는 건 자본의 플러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오키?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같아요? 라고 하면 항상 하위 항목이 변하면 당연히 윗항목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마이너스죠. 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를 굳이 표현하자면 자본의 마이너스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럼 얘도 아까 이제 뭐라 하겠어요? 자본의 플러스하고 자본의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상기한다면서. 그래서 결론 여기 뭐냐면 요 뜻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매도 플레임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요. 이익과 이제 손실이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잘 읽어보시면 이 뜻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아셨죠? 요거 날짜를 못 바꿨대 이거. 날짜 바꿔야 되는데 요거 자고로 24년입니다요. 미안해요. 미안.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거 한번 저랑 여기 풀고요. 실제 기출문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자 보시면 장부가액이 150원인 매도 가는 증권의 24년 말 공정 가치는 70원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80원 나오는 상황이죠. 맞죠? 150원짜리 매도 가는 증권이 24년도 말에 70원 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매도라고 좀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80원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80원. 그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주진 않아요. 뭐냐면 전기 말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원이 있대요. 있다라고 가정한다를 실제로는 표로 줘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까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먼저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80원 까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산이니까 178번 쓰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태생이잖아요. 그럼 얘를 상계, 없애는 거죠. 그럼 상계하려면 차변. 이 분계를 한 순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잔액이 0이 된 거예요. 0. 그럼 나머지 30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마지막에 적으되잖아요. 맞죠? 뭐 이렇게 하면 이 둘 상계하면 30원만 남는 거 맞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어디냐면 245페이지. 200이래. 745요. 245는 뭐니? 745페이지. 자, 745페이지에 문제 4번에 3번. 결산이거든요. 745페이지 문제 4번에 3번. 실제로 요렇게 돼요, 주로. 우리 결산 나오면 무조건 2024년 12월 31일 분기 끊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자 분기 무조건 별도 언급 없어도 24년 12월 31일자 분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거.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문제 4번이 여러분들 유형에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수동 결산은 24년 12월 31일자 분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맞죠?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가정한다라는 건 요거 투자 자산이란 뜻이에요. 즉 나중에 실제 좀 이따가 요것과 관련된 실기 있을 거예요. 문제 178번 쓰세요라는 뜻이고요. 알죠? 그리고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나오면 주로 평가이익하고 손실 상계하는 거 주로 줍니다. 알죠? 그럼 해볼게요. 뭐냐면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23년 12월 30일 있죠? 그럼 23년 12월 31일 날 한 주당 얼마가 시가가 뛰었어요? 그죠? 한 주당 1,300원만큼 시가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죠?
100주 가지고 있고 한 주당 1,300원만큼 시가가 떴잖아요. 맞죠? 떴으니까 이때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3만 원 떴었겠죠. 우리 급분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3만 원이었다라고 언급을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올해 연도 말에. 3,300원 했던 게 한 주당 3,000원으로 공정가치가 시가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즉, 한 주당 300원이 시가가 떨어진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24년 12월 31일에 100주 가지고 있잖아요. 100주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한 주당 300원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계정과목.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아마 3만 원일 겁니다. 맞죠? 즉 올해 연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했더니 3만 원이 떨어진 분기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24년 12월 30일째 하는 거니까. 그럼 분기 어떻게 하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는 증권 3만 원 까야죠. 올해 시가 3만 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수지 잡아요? 아니죠.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13만 원 있었잖아요. 맞죠? 13만 원 있었으니까 얘부터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다 까면 되겠네. 3만 원을. 맞죠? 13만 원이나 있으니까. 맞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까는 건 차변으로 까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3만 원. 이렇게 하세요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되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로 안 줘요. 시험에서는. 아시죠? 되셨어요?